네,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수정해 봐야 되는 걸까요? 위기에 강한 매니저와 함께 저희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과 함께 해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시장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슈 통해서 전반적인 전략부터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주체들이 모두 샀지만 코스피에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던졌습니다. 외국인들이 5조 원 넘게 물량을 던졌고 특히 어제 참 대형주 위주로 큰 낙폭을 그려내기도 했죠. 고민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정말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맞나? 기회가 맞다면 언제? 어디를 봐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네.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자, 외국인들이 어제 삼성전자를 공격적으로 매도를 했죠. 그러면서 장중에 이제 오후 3시 30분 정도까지는 그 7% 정도 넘나들었는데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빠졌어요. 14% 10%더 빠졌거든요. 네. 그거는 약간 그 이제 당황해서 그렇지 않는가. 계속 뉴스가 증시에서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외신에서. 그러다 보니까 당황해서 애프터마켓 시장에는 더 빠졌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오늘 아침에는 자 미국 반도체 지수가 4% 이상 급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한국의 EWI도 10% 이상 급락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네. 투자 심리가 악화됐겠죠. 하지만 저는 삼성전자 실적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 찬스라는 거를 노릴 수 있겠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장중에 반도체 소부장이 오후 1시 정도까지는 오른 종목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자, 그렇지만 ETF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종목들의 가격도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반도체 소부장에서 유망주가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관련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채널 고정주시 바라고요.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보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때 환율 시장을 저는 항상 주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환율, 즉 원화가 달러 대비 과연 상수 역할을 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시장 참가자들이 굉장히 무서워했죠. 이러다가 외환위기 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코스피는 꿋꿋하게 2,500대부터 6,500까지 계속 올라갈 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과연 1,400원까지 내렸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속 1,400원대를 유지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은 더 이상 이제는 상수가 아닌 변수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비록 어저께 보니까 여기 환율 시장에서 1,500원까지 갔지만 네.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환율 대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멕시코 페소화입니다. 멕시코 페소화는 왜 중요할까요? 미국이 가장 무역을 많이 하는 국가가 이제는 중국이 아닌 멕시코가 되는데 특히 멕시코에서 수입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럼 멕시코에서 수출을 멕시코에다 공장 기지를 건설하고 수출하게 되기 때문에 즉 미국 경기의 가늠자는 멕시코 페소화입니다.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렇다면 한국이 여전히 미국으로 수출을 잘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의 위엔화가 굉장히 강세입니다. 작년에 12월 달 이후로 위엔화가 강세를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이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렇다면 한국에 중국이 많이 수입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DDR5도 기존의 범용 반도체를 엄청나게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중간에서 환율이 1,482원 왔을 때 결제는 우리나라 달러로 하기 때문에 중국이나 양을 많이 하면서도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이 환율을 유지하면 우리한테 오히려 이익이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금 이익이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쵸. 단지 심리만 악화될 네네. 뿐이죠. 환율을 본다면 따라서 우리는 환율을 보았을 때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번에 많이 빠졌을 때 저점 매수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맥쿼리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올해 이익 전망치를 불과 일주일 전에 이렇게 상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1분기 때 영업이익이 저는 잘한다면 60조까지도 나오겠죠. 그래야만 300조가 나오니까요. 그러면 작년 4분기 때 20조가 나왔는데 올해 1분기 때 60조가 나온다면 분기당의 영업 상승률이 무려 3배가 되기 때문에 이번 급락은 오히려 저점 찬스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어제 많이 빠짐으로 인해서 네. 다른 종목도 빠졌거든요. 오히려 다른 종목도 매수 기회가 된다 보고 있겠고요. 하지만 그러나 방산주가 어제 급등을 했어요. 어제 애프터마켓 상한가를 쳤는데 오히려 저는 거기는 이익 실현하는 기회다. 왜 그럴까요? 주가가 이격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3년 전에 주가 대비 거의 30배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번에 결정적인 호재로 주가를 올렸지만 오히려 여기는 이익 실현 기회로 삼을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내외적으로는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확실한 실적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게 이사님의 전략이었고요. 오히려 많이 빠진 대형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일 수 있다. 다만 어제장에서 급등했던 방산주는 이격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고 그리고 추격 매수는 조심하는 게 좋다라는 전략까지 저희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전략 함께 세워봤고요. 종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빛나는 종목, 첫 번째 주력 상품은 어느 쪽으로 봐야 될까요? 바로 테크윙이 되겠습니다. 테크윙. 제가 이 종목을 정말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 9월 초경에 들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거의 90% 오르고 많이 나서 갔죠. 다른 반도체 소보장은 올라갔는데 이 종목은 유독 안 갔죠. 드디어 제가 들고 오게 됐습니다. 어저 그렇게 많이 종목들이 반도체 관련주가 다 빠졌지만 유일하게 올랐죠. 네. 왜 그런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실적 포인트를 먼저 볼까요? 자, 제가 준비한 실적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를 보면요. 이때 실적이 지금 2024년에 적자를 봤어요. 그리고 25년 같은 경우는 다시 흑자로 전환을 했죠. 영업이익이 164, 그다음에 순이익이 75으로 했는데 자, 보시면 급격하게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죠. 여기는 1,488억, 내년에는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뭐 당연히 ROE도 그렇다면 28%로 올라간다는 건데 ROE가 적자에서 28% 올라가는 것은 이익이 엄청나게 증가를 해가지고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가 피터 린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형태의 기업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이 왜 그런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가? 먼저 메모리 테스터 핸들러 시장 점유율이 70%입니다. 이게 어떤 과정이냐면 이제 반도체 DRAM을 만들어내 가지고 마지막으로 그게 전공정에서 반도체 DDR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후공정에서 들어가서 패키징을 하기 전에 불량품이 없나 있나를 컨베이터 벨트 돌려버려요. 거기서 불량품만 찝어내는 거죠. 이런 기술을 한 차원 높였는데 전체 시장 점유율이 전 세계 1등입니다. 아주 뛰어난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제 반도체가 HBM3E에서 HBM4로 고도효과 반도체가 넘어가면서 제가 다음 장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큐브 프로보란 그런 장비가 있어요. 요 장비가 되겠는데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기존에 이런 장비를 일본의 어드반 테스트하고 경쟁을 했는데 어드반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전체 물건이 이제 그 HBM을 엔비디아의 GPU하고 결합하는 그런 전 단계에서 그 HBM을 잘라내는 과정에서 일본의 어드밴스트는 한두 개를 샘플로 뽑아내 가지고 이제 통과시키는 불량품이 나오면은 엔비디아한테 엄청난 이 손해배상을 물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장비 같은 경우는 한 개가 아니라 한꺼번에 256개를 전체적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불량품을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엔비디아한테 넘기게 되거든요. 그런 따라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일본의 어드반 테스트보다도 바로 이 장비를 더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더군다나 HBM4로 넘어갈 때는 적중수가 16층으로 넘어가니까 필수적으로 이 장비가 필요한데 그동안에 정말 이 회사가 2019년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결실을 맺은 시점이 2000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처럼 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두 자릿수 때 급등세를 보여줬던 기업이죠. 테크윙. 지금도 여전히 매수 기회를 주는 구간이다라는 진단이었습니다. 가격 전략 바로 한번 세워주시죠. 제가 멀리 봤는데요. 거래량을 제가 표시했어요. 과거에 10년 동안에 4, 5년 동안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네. 어저께 전반적으로 빠지는 과정에서 대량 터지면서 윗꼬리로 악어입을 돌파했어요. 이렇게 쫙 벌렸죠. 즉 볼리저 밴드 상한선을 뚫어버린 상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호재거리가 분명히 뭔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매수가 범위는 51,300원 혹은 시가 말씀드리겠고요. 자,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55,000원,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59,000원, 손절가는 37,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반도체 흐름 그대로 이어가면서 오늘은 성도 ENG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2월
15일에 매수를 했었고요. 2차 목표가 9,000원까지 달성을 했죠. 수익률이 벌써 58.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ENG가 연일 고공행진하고 있고 어제장에서도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보였어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지금 구간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송도 ENG를 저희들이 이때 말씀드렸었죠. 네.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천억대 초반이었는데 매출액은 7천억이 넘었었고요. 이익도 영업이익이 550억이 되니까 적정 시가총액은 5천억이 되는데 싸다. 그런 것들을 볼린저밴드 상단을 타고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주봉에서 타고 가고 있습니다. 월봉도 타고 가고 있어. 따라서 볼린저밴드 상단을 타고 가면서도 저평가 된 종목을 고른다면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대비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 그러면 다음 목표가는 얼마로 설정해 볼까요?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음 목표가는 제가 14,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진단이었습니다. 14,000원까지 홀딩해보는 전략 함께 세워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들어가 볼 텐데 오랜만에 보험주 가져와 주셨네요. 바로 한화생명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험주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싸 보이는데 별로 안 보는 것 같아요. 자, 한화생명 투자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간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요 종목이 지금 올해 순이익이 5,570억인데 배당 수익률이 2.3%입니다. 근데 여기 자막에는 없지만 이 회사의 BPS, 즉 주당 순자산가치, 주당 청산가치가 얼마냐면 17,291원입니다. 지금 주가가 얼마냐면 4,800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한화생명 주주들이 단합해갖고, 이 회사가 너무 주가가 싸니까 당장에 청산해 주세요 했을 때 내가 주가를 4,800원에 들고 있는데 내 통장에는 17,000원이 찍힌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저평가 됐다. 차라리 청산해 주세요 외치겠죠. 너무 싸니까. 그런데 이 회사를 보니까 운용 자산 규모가 122조죠. 그동안에 고객들한테 받는 보험에 했던 돈들이 122조라는 거예요. 물론 그 돈이 다 회사 돈 아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신계약 보험 마진이 8.75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제 종신계약이나 생명보험을 들으면 고객들이 돈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돈을 일부를 이익으로 계산하고 매년마다 그거를 연마다 이제 이익으로 계산하는 그건데 그게 누적 잔고가 8.75라는 뜻입니다. 요 잔고가 많을수록 이 회사의 이익은 많이 드러난다는 그런 개념이고 네. 더군다나 자사주가 13.5%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이라는 이슈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배당률이 2.3%니까 배당 분리과세 수혜주가 될 것이고 자사주 소각했을 때 수혜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더군다나 아까 강조드렸다시피 주당 순자산가치가 17,000원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저평가 영역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생명이 급등 이후에 한동안 좀 조정을 받았죠. 지금 구간 다시 저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에 대한 매력 그리고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진단을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차트 한번 꼼꼼하게 분석해 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볼린저 밴드인데 자, 그동안에 이 회사가 정말 답답하게 안 갔죠. 네. 5년 정도, 5년. 얼마나 이 들고 다른 주식들은 저 멀리 갔거든요. 우리 코스피가 6천을 갔으니까. 여기 코스피가 지금 여전히 뭐 3,000포인트 아래에 머물러 있어요. 코스피는 지금 5천을 넘겼는데 자, 그런데 드디어 지난달에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한 거예요. 월봉에서. 그리고 나서 또 보니까 주봉에서도 상단을 돌파해서 여전히 볼린저 밴드는 여전히 악의 입을 벌리면서 주가는 윗방향으로 땡겨 올리는 계속 작용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주당 순자산가치가 17,000원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자리에서 고점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얼마로 잡아볼까요? 매수가는 이제 미국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만약에 4,800원 밀린다. 그런 경우는 적극 매수 가능하고요. 네. 자, 혹은 시가 말씀드리겠고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5,150원,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5,530원, 손절가는 3,7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이제 프리마켓 개장이 15분 정도 남아있는데 8시에 시시각각 투자 정보들 들어볼 수 있는 무료 방송 준비돼 있죠. 제가 오늘 아침 8시 무료 방송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움츠려 들고 있는데, 자, 우리 코스피가 저는 5,700선 온다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범위에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이 친구들이 어제 15% 빠졌습니다. 이거는 약간 공포에 질린 거다. 지금 미 이란과 그런 전쟁 분위기 때문에 밀렸는데 지금은 겁먹을 구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아침 8시 무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들 지금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지 박병주 매니저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